오늘의 그 사람이 보여주는 상태는 며칠 전, 몇 년 전, 몇만 년 전에 그 사람이 했던 경험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인생은 연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물질적으로 나타나건 다른 의식 영역에 나타나건 모두 같은 것입니다. 카르마의 법칙, 즉 인과응보의 법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연속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보복의 법칙입니다. 카르마라는 개념 자체는 완벽하게 중립적입니다만 카르마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균형 잡힌 형태로 펼쳐질 수 있는 반면 균형을 깨뜨리는 형태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즉, 카르마는 그 균형성과 조화로움의 여부에 따라서 선업이 되거나 악업이 되는 것입니다. 카르마의 첫 번째 법칙인 연속의 법칙은 말 그대로 카르마의 힘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연속된다는 뜻입니다. 우주자연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선한 업은 멈추지 않고 쌓여갑니다. 모차르트, 피카소, 아인슈타인이 지녔던 특정 분야에서의 천재성처럼 개개인의 재능은 증발되지 않고 무수한 생애를 따라서 존속됩니다. 선한 업에는 계속해서 선한 과보가 따라붙는 것입니다. 전생에 지녔던 선한 재능과 선한 능력은 이번 생에서도 고스란히 유지됩니다. 카르마의 두 번째 법칙인 보복의 법칙은 어떤 파괴적인 카르마의 흐름이 보복이라는 제재를 통해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타인을 희롱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보복을 겪게 되어 자신의 악업에 대해서 깨우침을 얻습니다. 우주자연의 균형과 조화를 해치는 악한 업은 악한 과보를 만나는 것을 통해 힘을 잃어버립니다. 악한 업에는 괴로움이라는 과보가 따르기 때문에 영혼은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악업에 대해서 자각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업은 장려되고 악업은 보복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 우주자연 안에서 항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선업은 점점 더 늘어갈 수밖에 없고 악업은 점점 더 줄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영혼들이 절대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라프카디오 허는 아일랜드계 영국인 작가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영국인 작가는 일본인들로부터 흔히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라프카디오 허는 일본인의 마음을 가장 잘 웅변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가장 충실하게 대변했다. 그는 일본인의 마음과 전 세계의 마음을 통하게 하는 창문과 같았다. 라프카디오 허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이런저런 나라를 두루 여행하면서 방랑자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기자일을 할 무렵에 취재 목적으로 처음 일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본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 일본이 자신의 영혼의 고향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라프카디오 허는 이제껏 지구의 반대편에서 완전히 다른 유럽 문화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에게는 일본인의 심리와 일본인의 생활 방식, 일본인의 언어와 일본인의 문화 등 모든 것들이 친숙하고 아련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영국인 작가는 생전 처음 방문한 지구 반대편의 일본이란 나라를 짧은 시간 만에 자기 마음 전체에 흡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꿈의 나라에 와 있어요. 라고 지인에게 말했을 정도로 라프카디오 허는 말 그대로 첫눈에 일본에 반해버렸던 것입니다. 라프카디오 허는 일본 여성과 결혼까지 하고 일본에 정착했으며 도쿄제국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찍이 그는 일본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만 일본의 문화와 일본의 사물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일본적인 것에 관해선 천재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었던 라프카디오 허는 일본어를 유럽어로 번역하고 유럽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일에 있어서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라프카디오 허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과 유럽을 정신적으로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해냈던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라프카디오 허는 왜 그토록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사랑을 느꼈던 걸까요? 일찍이 그에게 일본이란 나라는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설명해주면서 일본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주변에 없었다고 합니다. 라프카디오 허는 그저 우연히 일본 땅에 가게 되었고 첫눈에 일본에 반해버렸던 것입니다. 라프카디오 허는 전생에 일본인이었고 당시 일본인으로서 매우 행복한 생애를 보냈다라는 공식적인 기록은 물론 없습니다만 그런 행복한 기억이 무의식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프카디오 허의 삶이 그런 식으로 펼쳐졌던 것은 아닐까 하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번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절로 어떤 분야에 대한 강렬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상투적인 표현을 쓰자면 이런 이끌림은 마치 운명이 그 사람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특정 분야에 이끌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인생이 조금 성숙되었을 무렵에 특정 분야에 끌리지만 어쨌거나 이런 특정 분야에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현상은 우리에게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윤회학자 지나 서미나라는 이번 생에 나타나는 운명의 이끌림과도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강한 흥미와 강한 애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저절로 강하게 솟아나는 흥미는 그게 무엇이든 전생에 그 방면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스페인의 사물에 대한 강한 흥미는 일찍이 스페인에서 살았던 생애가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의 사물에 대한 흥미는 중국에서 전생을 보낸 적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배운다든가 중국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그런 흥미를 가꾸어 나가는 것은 깊은 무의식층의 기억을 일깨우고 그 당시에 획득했던 능력을 다시 살려내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이번 생에 보여지는 개개인의 굵직한 특성들은 그가 전생에서 했던 행위들의 결과물 혹은 그 행위들의 연장선이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삼세인과경이라는 경전을 마무리 짓는 가르침으로 이런 감명하고도 강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만약 전생의 일을 묻는다면 이번 생에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만약 미래생의 일을 묻는다면 이번 생에 짓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니라. 우리는 살면서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모차르트, 아인슈타인,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임스 카메론, 스티븐 스필버그, 마이클 잭슨, 스티브 잡스 등의 인물들은 천재의 대명사로 언급되곤 합니다. 한 분야에서 압도적인 재능을 지닌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움과 질투심을 동시에 느끼곤 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났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저 저 사람들은 재수가 좋아서 재능을 타고났지만 자신은 재수가 없어서 재능을 못하고 난 것뿐이다 라는 서글픈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우주는 복불복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명백히 인과의 법칙에 따라 운행됩니다. 인과의 법칙이란 것은 어떤 원인을 심으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반드시 거둬들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서 보이는 많은 천재들,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은 그저 복불복 게임과 같은 이 우주에서 우연히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고 좋은 성장 환경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 셈입니다. 천재들은 엄연히 자신이 무수한 생애 동안 뿌려왔던 노력들과 투자들을 이번 생에 거둬들이고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는 각자가 진보해 나가는 길목에서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